극대거성입니다. 극대거성이라는 말은 그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별들 중에서도 가장 밝고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질량을 빠르게 잃고 있는 별을 가리킵니다. 우주의 찬란한 별들 중에서도 극대거성은 그 규모와 밝기를 충분히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별들을 가리키는데, 어찌 보면 이 용어는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한 천체들 중 가장 눈부신 불빛을 내뿜는 별들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956년에는 천문학자 피스트와 테커리가 이 매우 빛나는 별들을 초초거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1971년에 천문학자 키넌이 이를 다시 정의하면서 별의 거대한 항성대기와 질량 손실률을 반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극대거성은 스펙트럼 선이 넓게 분포하며 빛이 붉게 편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특징은 백조자리 P형별과 같은 명확한 윤곽을 가진 별들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극대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확하게 정의된 특정 별군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외의 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색 극대거성이나 방출 스펙트럼을 가진 청색 초거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별의 밝기보다는 별이 겪는 질량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별의 밝기만으로는 극대거성으로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의 대기가 불안정하고 큰 질량 손실을 보이는 분광 특성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초거성으로 분류되었지만 밝기가 극대거성과 같거나 더 밝을 수 있는 별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극대거성의 형성입니다. 초기 질량이 25 태양 질량 이상인 별들은 헤리즈 스프룽 러셀 도표에서 청색 초거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밝음과 온도가 증가함으로써 그들은 주계열 별들, 즉 일반 별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고, 이후 별들은 적색 초거성이 되면서 더욱 차가워지고 더욱 크게 팽창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거대한 외피층을 우주 공간 밖으로 내보내면서 더욱 수축하고 온도를 높입니다. 이들 별들은 헤리즈 스프룽 러셀 도표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러 차례 왕복하는데 이를 청색 고리라고 부릅니다. 이 고리의 영역에서는 별들이 최후의 순간인 초신성 폭발을 맞이하거나 외피층이 완전히 벗겨져 나가 볼프 레이의 별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밝아집니다. 그러나 초기 질량이 약 40 태양 질량 이상인 별들은 광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기를 형성하지 못하고 적색 극대거성으로 진화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강한 대류를 일으키는 무거운 별들은 이런 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볼프 레이의 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극대거성은 그들이 위치한 헤리즈 스프룽 러셀 도표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분명하게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극대거성 중 일부는 큰 질량을 유지한 채로 새롭게 진화한 별들일 수 있고, 일부는 초기 질량의 상당 부분을 잃은 후에 재탄생한 별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 별들은 둘 다 극대거성이지만 밝기와 온도만으로는 간단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황색 극대거성은 일반적으로 이미 대기와 수소를 대부분 잃은 상태인 반면, 청색 극대거성은 때때로 수백만 태양 광도에 이르는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극대거성들은 거의 모두 불안정한 광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밝은 청색 변광성과 황색 극대거성은 더욱 두드러진 불안정성을 보입니다. 극대거성의 수명은 매우 짧고 부피는 매우 크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은 천문학적으로 볼 때 수백만 년에 불과한데, 이는 수명이 100억 년인 태양과 같은 별들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극대거성들은 별이 만들어지는 가장 크고 밀집한 영역에서 탄생하며 그들의 짧은 수명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드물게 밝혀집니다. 다음은 극대거성과 초거성과의 관계입니다. 극대거성은 별의 패션쇼에 나오는 슈퍼모델과 같은 존재입니다. 헤리즈 스프룽 러셀 도표, 즉 별들의 런웨이에서 이들은 다른 별들과 비슷한 옷을 입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런웨이란 곧게 뻗은 길을 말하며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또는 패션쇼에서 모델이 걸어가는 무대 등을 말합니다.
극대 거성의 스타일 차이가 왜 생기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극대 거성들이 태어날 때 받았던 초기 선물들, 삶의 여정에서 겪은 경험들, 아니면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거성들은 극대 거성들에 비해 헤르츠 스프룽 러셀 도표, 즉 런웨이에서 약간 덜 빛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광도라는 패션 액세서리에 있어서는 극대 거성들과 견줄 만큼 밝게 빛나는 초거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초거성들은 극대 거성들이 무게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강한 수소 방출과 특이한 스펙트럼 선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낮은 질량의 초고성들은 적색 초고성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화려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거나 백색 외성이라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밝은 청색 변광성이라는 별들이 있는데 이들은 매우 밝고 뜨거운 별이며 자신만의 독특한 스펙트럼 패션을 선보입니다. 이들은 보통 조용한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때때로 놀라운 표면 분출을 겪으면서 활발한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활발한 영역은 황색 극대 거성이 발견될 수 있는 불안정대의 뜨거운 가장자리 근처에 있습니다. 청색 극대 거성은 헤르츠 스프룽 러셀 도표에서 밝은 청색 변광성과 같은 영역에서 발견되지만 꼭 같은 변광 패션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일부 밝은 청색 변광성은 극대 거성의 스펙트럼 패션을 보여주긴 하지만 많은 별 연구원들은 밝은 청색 변광성을 극대 거성의 그룹에 포함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프 레이의 별들은 그들의 외투, 즉 외곽층을 대부분 잃어버린 극단적으로 뜨거운 별들이며 이들은 극대 거성이 충분히 체중을 줄인 후에 나타나는 단계로 추측되지만 수소가 풍부한 볼프 레이의 별들은 실제로 청색 극대 거성 또는 밝은 청색 변광성의 원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극대 거성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이들은 보통 밝고 강한 방출선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독특한 스펙트럼 패션을 지닙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알려진 극대 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변성 스펙트럼을 갖춘 극대 거성은 희귀하기 때문에 연구가 매우 어렵고 이들은 스펙트럼 크기 유형에 따라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밝은 청색 변광성입니다. 청색 변광성은 아름다운 청색을 지닌 별로서 때때로 변광 주기 동안 극대 거성의 국면을 보여주고 변화무쌍한 성격을 나타내는 예시입니다. 밝은 청색 변광성은 거대한 질량을 지닌 항성으로 항성 진화의 후반부를 거치면서 밝기와 스펙트럼이 매우 변덕스럽게 변화합니다. 이들은 대마젤란 운하의 항세치 자리 S라는 별을 본따서 항세치 자리 S형 변광성이라고도 불리며 그 수가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변광성 일반 목록에도 황세치 자리 S형 변광성으로 등록된 별은 겨우 20개에 불과하고 그중 대부분은 밝은 청색 변광성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밝은 청색 변광성은 초고성이나 극대 거성으로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어두울 때, 즉 조용한 상태일 때는 태양의 약 25만 배의 밝기를 가지며 분광형은 B형의 특이한 방출선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들의 밝기가 최대일 때는 표면 온도가 25,000 켈빈까지 상승하며 전체 광도는 태양의 100만 배까지 이를 수 있어서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들 중 하나가 됩니다. 밝은 청색 변광성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대규모의 폭발을 일으키며 이러한 폭발 중에는 광도가 크게 증가하고 질량을 빠르게 잃게 되며 이런 강력한 폭발로 인해 몇몇 밝은 청색 변광성은 과거에 초신성으로 잘못 분류된 적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변에는 대체로 성운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밝은 청색 변광성의 질량은 이론적으로 항성 질량의 상한선인 태양의 150배에 이를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면 복사압이 자체 중력을 초과하여 항성이 형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들은 항성풍에 의해 계속해서 질량을 우주 공간으로 보내는 덕분에 겨우 유체 정력학적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명은 수백만 년에 불과합니다. 현재 이론에 따르면 밝은 청색 변광성은 진화 단계에서 여분의 질량을 외부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밝은 청색 변광성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질량 분출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외포층의 가스를 우주 공간으로 분출하는 모습이 간헐천의 물 분출이나 화산 폭발과 유사하다고 묘사됩니다. 밝은 청색 변광성은
초신성이 되기 전에 볼프 레이의 별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밝은 청색 병광성의 예로서는 먼저 용골자리 에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별은 용골자리에 위치한 열쇠구멍 성운 내부에 존재하며 태양 질량의 120배에서 150배나 가진 극단적으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청색 병광성의 극단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로부터 약 5100광년 떨어져 있는 분광형 B형의 극대 거성인 백조자리 P라는 별이 존재합니다. 이는 밝은 청색 병광성의 고유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원형별입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된 대마젤란 은하에 위치한 황새치 자리 S라는 별은 밝은 청색 병광성의 별 중에서도 원형 병광성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중심부 근처에는 궁수자리 V4627, 즉 피스톨 별이 있는데 이 별은 태양보다 150배나 무겁고 놀랍게도 170만 배나 밝지만 이 별의 변광 특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하의 태양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1806-20 성단에는 LBV 1806-20이라는 별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황색 극대 거성입니다. 황색 극대 거성은 화려한 별들로 A형에서 K형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우리 태양보다 훨씬 밝으며 무겁고 거대하며 상대적으로 차가운 항성입니다. 이들은 태양의 20배에서 쉬운 변화되는 무거운 질량을 지니며 자신의 대기를 팽창시켜 거대한 크기를 형성합니다. 황색 극대 거성은 우주에서 극히 드문 현상의 전체로 이들은 거대한 규모와 무거운 질량 때문에 주계열에서 수백만 년 밖에 존재하지 못하고 이후에는 초신성 또는 극초신성으로 변화합니다. 현대 항성 내부 구조 이론에 따르면 황색 극대 거성은 중심에 대류층을 두고 그 주위를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과 정반대의 구조로 태양은 중심의 복사층 위를 대류층이 둘러싸고 있지만 황색 극대 거성의 내부는 극도의 압력을 받고 있어서 중심부는 축태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색 극대 거성의 체층 역시 그들의 거대한 최적, 강력한 자기장,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 발산 때문에 외곽 대기층에 있는 물질을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외곽 대기는 바깥쪽으로 크게 확장되며 이런 별들 주변에는 때때로 먼지 및 기체 원반이 발견되는데 이 원반이 행성 형성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황색 극대 거성의 예로는 먼저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인데 이 별은 북반구 별자리인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위치해 있고 태양보다 약 50만 배 밝으며 같은 별자리에는 카시오페이아 자리 V509도 존재합니다. 독수리 자리 V1302와 IRAS 18357-0604, 센터루스 자리 V766, 그리고 용골 자리 V382 등은 모두 황색 극대 거성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적색 극대 거성입니다. 적색 극대 거성은 M형 스펙트럼을 가지며 발견된 별들 중 가장 큰 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별자리에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색 극대 거성으로는 백조자리 NML, WOH G64, 궁수자리 VX, 세페우스자리 VV, 페르세우스자리 S, 세페우스자리 RW, 큰개자리 VY, 그리고 방패자리 UY 등이 있습니다. 이들 별들은 태양보다 약 25만 배 밝고 반지름이 약 1000배 이상인 것으로 측정되며 이렇게 광대한 크기를 가진 적색 극대 거성은 항성의 종말에 이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극대 거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극대 거성은 그 크기만으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별들로 태양보다 수만, 수억, 심지어 100억 배나 더 큰 별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는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극대 거성 중 적색 극대 거성인 세페우스자리 VV, 백조자리 NML, 그리고 WOH G6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페우스자리 VV입니다. 세페우스자리 VV 또는 VV 세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별은 알고령 변광성으로 분류되는 식상성, 즉 두 별이 서로를 가리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쌍성계입니다. 천문학에서는 연주시차를 통해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세페우스자리 VV의 연주시차는 약 1.33mS입니다. 이를 통해 계산한 결과 이 별은 지구로부터 세페우스자리 방향으로 약 4900광년 또는 1500파섹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페수자리 BB의 위치는 정확히 적경 21시 56분 39.144초, 적이 플러스 63도 37분 32.01초입니다. 적경은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천문학적 좌표 중 하나이며 지구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는 좌표계에서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도입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보았을 때 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천문학적인 경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보통 시간 단위로 표시하며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천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며 하늘의 가상 그리드에서 이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좌표입니다. 또한 적이 역시 천체의 위치를 표시하는 천문학적 좌표 중 하나인데 천체가 천구, 즉 천체가 보이는 하늘의 가상 국면의 북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세페수자리 BB는 A와 B라는 두 개의 별이 맞물려 형성된 항성계로 하나는 적색 초거성이고 다른 하나는 청색 초거성입니다. 이 별은 맨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희미해 보이는데 이는 성강구름에 의해 별빛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세페수자리 BBA는 스펙트럼형이 M2로 분류되며 지름은 태양의 약 1400배로 측정됩니다. 이 별을 태양으로 꽉 채우기 위해서는 약 27억 4,400만 개 정도가 필요하고 지구는 약 3,600조교가 필요할 정도로 거대한 항성입니다. 이 별의 질량은 태양의 약 25배 미만이고 표면 온도는 약 3,800켈빈에서 25,000켈빈 사이입니다. 만약 이 별이 지금의 태양 자리에 있다면 별의 둘레는 목성의 공전 궤도를 약간 넘는 크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별은 태양보다 약 27만 5천 배에서 57만 5천 배 정도 더 밝다고 합니다. 세페수자리 A와 B가 서로 근접할 때 A는 로슈 한계 내에 위치하게 되며 이는 A에서 B로 질량 이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A의 모양은 구형이 아니라 B 쪽으로 찌그러진 형태일 것으로 추정되고 서로의 질량이 변화하면서 둘의 공전 궤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슈 한계란 위성이 모행성의 중력에 의한 기조력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세페수자리 BBA는 현재 탄소 핵융합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초신성 폭발을 통해 블랙홀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페수자리 BBB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지만 매우 밝고 뜨거운 별이며 지름은 태양의 10배에 달하고 밝기는 태양의 10만 배에 이릅니다. B의 질량은 태양의 21배로 수소 핵융합 단계를 마치고 헬륨 핵융합 단계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B는 A와 함께 17AU에서 34AU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20.3년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식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약 1300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 식현상 중에는 별의 전체 밝기가 약 2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백조자리 NML입니다. 백조자리 NML 또는 백조자리 V1489라는 별은 백조자리 방향에 위치해 있는 매우 큰 빨간색 별입니다. 이 별은 지구에서 약 5250광년 거리에 있고 백조자리 오비트 성엽의 일부입니다. 이 별은 적경 20시간 46분 25.6초, 적이 플러스 40도 06분 59.4초에 위치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별은 1965년에 노이게 바우어, 마츠, 레이튼이라는 세 천문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성의 첫 글자를 따서 이 별의 이름을 NML로 지었습니다. 또한 이 별은 백조자리 V1489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별의 병광성 성질을 나타내기 위한 이름입니다. 백조자리 NML의 반지름은 태양의 1639배에 이르고 이 별의 질량은 태양의 25배에서 40배에 달하며 밝기는 태양의 약 27만 배이고 별의 표면 온도는 3300켈빈입니다. 이 별은 이제껏 관측된 별 중 스티븐슨 2-18, 큰개자리 VY, 그리고 방패자리 UI 다음 네 번째로 큰 별인데 태양으로 이 별을 꽉 채우려면 44억 개 또는 지구는 5748조 개가 필요합니다. 백조자리 NML은 별의 생명주기 마지막 단계에 있는 별입니다. 다음은 WOH G64입니다. 황새치 자리에 위치한 WOH G64는 우리 은하의 동반은하인 대마젤란 은하에서 발견된 항성들 중에서 가장 큰 별입니다. 이 별은 하늘의 가상 그리드에서 적경 04시 55분 10.49초, 적이 마이너스 68도 20분 29.8초에 위치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약 16만 3천 광년 떨어져 있는 이 별은 반지름이 태양의 약 1540배에 달하는 극대 거성입니다.
그 크기는 엄청나서 태양계의 중심에 이 별을 놓으면 그 표면이 토성의 궤도까지 닿을 정도입니다. 이 별의 겉보기 등급, 즉 지구에서 바라본 별의 밝기는 9.69로 우리의 맨눈으로는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별의 광도는 약 28만 태양 광도입니다. 이 별의 주변에는 별 자체가 방출한 두터운 가스 물질이 도넛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반지름은 120AU에서 최대 3만 AU에 이릅니다. 가스 물질의 총 질량은 태양의 3배에서 9배에 이르고 이러한 가스 물질은 막스 플랑크 전파 천문학 재단과 유럽 남방 천문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별 주위를 둘러싼 가스 모양은 별의 질량 추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기존의 이 별의 질량은 태양의 40배로 추정되었지만 가스가 구체 형태가 아닌 도넛 모양으로 별을 둘러싸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표면 온도는 약 3200 켈빈으로 낮고 질량은 태양의 20배로 수정되었습니다. WOH G64는 그 질량의 10%에서 40%를 이미 방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많은 질량을 방출한 이 별은 초신성 폭발 직전의 상태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극대 거성의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